또 이거 많이들 고민할 것 같아. 답지 보고 풀어도 된다 vs 답지 안 보고 끝까지 고민해야 한다. 수학은 양치기가 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보다 좀 혼을 내고 싶은데. 일단 지금 필요한 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딱 두 개. 두 개? 뭔가요? 첫 번째. 또 이거 많이들 고민할 것 같아. 맞아. 항상 나오는 말이야. 답지 보고 풀어도 된다 vs 답지 안 보고 끝까지 고민해야 한다. 본인이 이제 수학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답지 보고 풀어도 돼. 또는 가르쳐줄 쌤이 없는데 자기가 수학을 너무 못한다. 그래서 한 문제도 못 풀겠다. 그러면 이제 답지를 선생님 삼아서 공부하는 것 정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웬만하면 답지 안 보고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답지가 필요한 경우는 내신이나 수능 직전에 직전엔 봐야 돼. 그치.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싶을 때, 그럴 때나 이제 답지 보고 하는 공부가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편.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한마디 거들고 싶은데 답지를 선생님 삼아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정석 같은 거 풀 때도 필수 예제 풀이 나오잖아. 맞아. 그것도 일종의 답지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를 따라 해보는 것도 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공부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지를 보면 언젠가 다시 이 문제에 돌아와서 도전할 생각을 할 것. 아마 시준이가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데 까먹은 것 같아. 그러면 답지를 봤던 문제는 따로 표시를 해놔야 한다. 언젠가 복수한다. 언젠가는 내가 너를 정복하겠다. 그치. 그런 집념. 동의하는 바야. 그래서 나도 비슷한 생각인데 답지를 보는 이유를 나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많은 친구들이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답지를 보는데도 안 올라요 공부가 안 돼요 이런 왜 실력이 안 늘까 고민해봤는데 빨리 나는 여기 진도를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 그 생각. 빨리 나는 이 파트를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겠으니까 근데 미련은 남으니까 답지를 보고 오케이 나 이거 머릿속에 일단 들어왔으니까 됐겠지 근데 날아가거든. 맞아 그치. 그런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답지를 봤으면 이 문제를 다시 언젠가는 와서 정복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수학 문제들이 한 번 보고 다시 안 보는 문제들이 아니고 1번부터 뭐 1000번까지 있는 문제집이라고 해보면 1번부터 1000번까지 일직선으로 못 가거든. 뭐 한 30번 갔다가 15번 틀렸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말하자면. 맞아 그렇게 가야 돼. 바느질하듯이. 보통은 이걸 못 참아. 나는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답지를 보면서 가. 난 답지 보고 푸는 사람도 봤어.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어. 다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충분한 휴식을 난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 뭐 일주일? 그리고 이 문제가 기억에서 없어졌을 때 다시 될 때도 있어. 맞아. 그치. 무의식적으로 또 뇌가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들을 풀다가 여기서 내공이 생겨가지고 맞아. 저번에 틀렸던 그 문제를 정복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해보면 좋겠고 한 3번, 4번 해도 갈피를 못 잡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제 보더라도 한 줄씩. 진짜 집념이 그냥 대단하다. 그리고 조금 나쁜 말을 듣기 싫은 말을 좀 하자면 보통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 봐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하기 전에 진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로 머리 깨져가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가운데 앉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많이 푸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수학은 양치기가 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혹시 어떻게 생각해? 우리 시준이는 양치기 소년이었나? 양치기 소년이었죠. 양치기 소녀였던 사람 있나요? 나는 그렇게 많이 풀었던 것 같진 않아. 나는 오히려 이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좀 풀었던. 나도.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선행할 때도 수학의 정석을 반복적으로 풀었다고 했잖아. 그렇게 똑같은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풀면은 풀 때마다 문제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치. 물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유형도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또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하다 보면 유연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고. 근데 무조건 양치기만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치. 양치기는 공부가 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어려운 부분이나 이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완벽히 자기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풀어보면 좋겠다. 이런 분석이 좀 된 상태에서 나는 양치기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야. 그리고 이제 양치기를 만약에 본인이 하게 된다면 쉬운 문제를 양치기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계산 연습이지 계산 그치. 연습. 나는 좀 난도 있는 본인 수준보다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해.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양치기의 목적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왜 할까요? 빠르게 계산 실수 안 하고. 그렇지. 그래서 시간 단축, 정확성인데 일단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고. 그지. 그러니까 시간 단축은 개념 다 잡히고 시험 맞아. 준비하는 기간에 하는 건데 아니면 난이도 조금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것도 같이 껴서 해봐야지 그 정도 실력이 됐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양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난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일단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기계적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거잖아. 사실은 그냥 하나의 유형에 단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아까 목적이 시간 단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목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내신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시간 싸움인 시험인데 맞죠. 보통 한 20문제 나오나? 우리 학교는 객관식 20문제에 서술형 한 3문제 나오는 식이었어. 그럼 뭐 마킹 5분 빼고 45분 동안 그만큼 풀어야 돼. 그럼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2분 사이 나오잖아. 그러면 근데 나는 실전에서 긴장도 할 수 있고 계산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느 한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다른 문제를 못 푸는 비상사태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한 1분 30초 정도를 잡으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1분 30초가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난이도를 올리든지 다른 걸 하든지.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가 양치기인 거지. 양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지? 왜 하는지를 알면은 스스로 판단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치. 또 나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 그치만 이제 양치기도 형처럼 그리고 누나처럼 어떤 경지에 올라야지 의미가 있는 거라 난 생각하거든. 맞아. 그 전까지는 이제 누나 말처럼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그 능력을 키우겠다는 느낌으로 그냥 안 풀리는 문제를 진짜 몇 시간이고 붙잡고 고민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음 질문인데 이건 나는 일단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한테 물어볼게. 식을 정리하면서 쓰면서 수학 풀기. 나는 사실 이제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식은 예쁘게 줄 맞춰서 적는 것이다 라고 계속 잔소리하셨거든. 예쁘게. 예쁘게. 어린 마음에 듣기에는 이제 그냥 내가 실수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나 보다.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길어지잖아. 문제 호흡이 길어지잖아. 그런 호흡이 길어질수록 논리를 전개하는데 허점이 생길 그런 위험이 생겨. 그때 이제 풀이를 예쁘게 적는 방법이 그 습관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 너무 좋다 그거. 그래서 이제 나는 수학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제 빈칸에다가 풀이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와. 약간 꾸며냈어. 한 줄 한 줄 또 명언 나왔다. 야. 정갈하게 적어내려갔지. 좋은데? 항상 그렇게 풀었고 수능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충북 진천의 평가원 본부 가보면 수능 시험지가 보관이 돼 있을 텐데 아마 다시 들춰보면 예술작품 같지 않을까? 와, 수능 때도 그렇게 식을 하나하나 다 써내려가면서 푼 거야? 습관이니까. 나중에 너 수능 문제 푸는 컨텐츠 한번 하자야. 나는 식 쓰면서 문제 푸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무조건 문제 읽자마자 바로 손부터 나가는 거는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거는 모든 과목 다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방향성을 다 잡아둔 다음에 이제 식을 써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잠깐만, 근데 형은 이제 사교육 없이 그냥 공부한 거 아니야? 혼공으로 잘하게 된 케이스라고 아까 소개하던데? 아예 혼자는 아니고 돈이 안 들어간 건 팩트. 그러니까 책값은 들어갔지. 그치. 그치. 그런 공공이지. 돈 내는 학원은 안 갔어. 와, 학원을 그럼 아예 안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서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밤에 남겨서 수업 시키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돈은 안 들었던 거고. 다른 동기들은 다 학원 다녔거든. 옆 도시 가가지고 과외 받는 친구들도 있고 이랬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안 했고 별로 안 하고 싶었고 그 시간에 나는 내 교재 내가 사서 내 설계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혼공의 비중이 높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대단하다. 그러면 형의 비법은 이제 형만의 커리큘럼인 건가? 그것도 뭐야?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시간을 많이 갈아야 돼. 그치. 날먹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당연하지. 처음에 중1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그 당시엔 1학년도 시험을 봤어요. 나는 90 몇 점 100점 맞고 싶은데 80 몇 점이 나오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야간 수업을 신청을 했어. 중학교 때부터 진짜 열심히 살았다 오빠. 아니 공짜로 시켜주는데 해야지. 돈 안 내는데. 사실 중학교 때는 시간을 수학에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숙제가 나온다. 웬만해선 그날 끝내려고 했고 안 되면 밤늦게라도 끝내고 뭐 1시 2시 그쯤 끝내고 학교나 그 프로그램에서 준 책 말고도 별도로 나는 개념서랑 내신 준비하는 문제집이랑 수능 준비하는 문제집을 다 샀어. 오빠의 기준으로 선택한 거야? 하다가 안 되면 바꿨고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지. 스스로 임상 테스트를 하면서 나 이 책 별로다.
그러면 과감하게 바꾼 적도 있고 완전 자기주도 학습의 표본. 책을 아무리 바꿔도 학원 한 달보다 싸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치. 그래서 방학이나 주말엔 그걸 했고 특히 오답을 귀찮아하지 않았다. 난 예전에 오답아 고맙다 이런 소리도 했었어. 오, 왜 고마워? 지금 틀려서 다행이지. 피디님 학을 떼시는데. 내가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배우면 되잖아. 맞아. 내 빈틈을 지금 알려주네. 얼마나 고마워. 아, 성숙하다 성숙해.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계속 도전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풀이는 한 줄씩 뭐 봤었고 일단은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수학에 흥미가 있었으니까. 그치. 강요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수학 진짜 우리 셋 다 제대로 공부했다 정말. 중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잘하고 싶지 않아 다들? 중학교 때 절대 구멍 나서 안 되는 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 많이 들어와. 그치. 왜냐하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수학을 이제 해보려는 친구들이 많거든. 맞아.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 수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또 파트를 굳이 꼽자 그러면 이제 모든 파트가 똑같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도형. 이제 중학교 시절까지의 도형 문제랑 고등학교 올라가서의 도형 문제는 좀 다르잖아. 접근 방식이 조금 그치. 다르지.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중학교 때는 이제 그냥 평면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해석 기하잖아. 그치? 중등 기하가 잘 돼 있으면 사실 모두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려워하는 도형을 나 혼자 수월하게 풀 수 있어. 나 고3 때 시대인재 강유현 선생님이 니들이 도형을 못하는 이유는 니들이 도형 문제를 많이 안 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난 그게 진짜 기억에 남거든. 이제 비단 도형이 아니라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야. 미리미리 자가 진단을 하고 뚫린 구멍을 미리미리 보수해 놓자는 게 내 의견. 그리고 그 특히 도형 문제가 중학교 때 좀 후반부에 나오지 않아? 맞아. 2학기 때 항상 도형이 보통 나와. 2학기에서 나오지. 그래서 학생들이 좀 대충 공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뒤로 갈수록 맞지. 특히 3학년 2학기 도형은 그냥 몰라.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 사실 중학년 3학년 2학기 도형이다. 제일 중요한 게. 아, 진짜? 원 나오잖아. 원. 아, 요즘엔 2학년인가? 나는 기하 파트는 확실히 섭렵을 하면 좋겠는데 그때 빈틈 생기면 고등학교 때 배울 테니까 일단 지금 필요한 거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나는 딱 두 개. 두 개? 뭔가요? 첫 번째. 넓이 둘레 건널비 부피 구하기. 네 개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 아, 오케이. 이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방법이나. 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근데 그것도 세 이게 개지. 진짜 네. 끝까지 헷갈린다. 이걸 뽑은 기준은 고등학교 때 자꾸 나오니까. 아, 맞아. 자꾸 나와. 계속 그리고 나와. 숨겨져 있어. 계속 나오니까. 아 나는 오늘 배운 게 많네. 아, 나도 진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 나도 오늘. 감동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자녀 양육에 참고하도록. 자 끝으로 수학 공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조언. 나는 좀 실용적인 팁을 주고 싶은데 수학은 물론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는, 근데 그런 문제의 유형이 결국에는 수능 시험이나 또는 내신 시험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의 풀이 과정, 인강 선생님들의 풀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 그 얼개를 머릿속으로 스스로 빠르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얼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트를 나는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 문제에 이런 조건이 나오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이 나와 있달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트에 이제 어떤 문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다, 이런 방법 같은 거를 간단하게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야. 나는 이제 실용적인 것보다 좀 혼을 내고 싶은데 야 이게 힙합이지. 내가 영상 첫머리에 이제 내가 재밌다고 자기 세뇌를 했다 그랬잖아. 사실 내가 괜히 이 말 한 게 아니거든. 공부를 할 때 이제 단순 암기를 하는 과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학처럼 생각해서 푸는 과목도 있잖아. 근데 단순 암기도 그 나름대로 괴롭지만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퍼즐 이런 거는 아니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이런 자괴감이 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가 수학 천재의 머리를 가졌더라면 이런 괴로움을 느낄 일이 없었겠지.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 공부는 원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원래 지루하고 원래 괴롭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괴롭다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정점에 올라 있을 걸 그렇게 괴로운 대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쯤 하면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그 오만한 생각 있잖아. 그걸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 겸손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공부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 너무 재수없게 나왔나? 그런 말이 있잖아. 동트기 전이 제일로 어둡다. 아 그렇지. 갑자기 감성지게 바뀌어버렸어. 다들 오늘 컨셉이 확실한데? 많이들 그런 거 같은데 아 내가 무슨 수학이야, 에이 나 안 되는가 봐
라고 할 때 그런 말 안 하고 조금만 더 어. 하면 올라가. 맞아. 이미 뭐 남들이 늦었다고 한다더라, 옆집 누구는 어디까지 나갔고 이 동네는 몇 년 선행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만의 길을 우직하게 가면 노력은 보상받게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좀 더 실용적인 팁이나 어떤 책 사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자.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하자. 맞아. 음, 진짜 좋은 중요한 것 말씀이에요.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